뭐 제가 계속 하던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예, 족걸음, 걸음이라는 공간에서 다리부, 그러니까 다리라고는 하지만 인체 하부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경맥이고 그 과정에서 황제내경 시대와 연결되면서 간이라는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버린 경맥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걸 고려해서 영어 기호로 리버라고 하는 약자로서 경맥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걸음의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뭐 걸음의 영역은 인간의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측면, 인체 측면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하지만 측면 안에 안쪽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측면의 안쪽은 사실은 이 사골 지역의 공간이 사실은 걸음의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넙다리 안쪽, 그다음에 정강이 안쪽 공간이 왜냐하면 이제 소양과 상하는 반대 영역으로 만들어지니까 인체에서도 옆구리를 비롯한 안쪽 공간이 걸음의 영역이 되겠죠. 근데 족걸음은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어디를 가장 강조한 거냐면 이 골반이라는 공간을 강조한 영역이에요. 이런 현상은 이후에 여러분이 한의학의 병리학 또 뭐 상한론 등등에서 말하는 병인 병기와 관련된 관점에서 보면 걸음의 병이 질병의 마지막 단계 해석을 하면서 대부분의 병증 모델을 골반 안에 아랫배 영역으로 구역화해서 병증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복 질환이라고 하는 아랫배 골반 내 공간을 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으로 이제 걸음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마흔태 의서의 족걸음경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러한 특징이 면밀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는 공간적 속성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나서 넙다리 정강이 안쪽. 근데 여기서 태음과 교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등장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은 여러분이 삼음이라고 하는 족태음 비경에서 삼음에 대한 이야기 드릴 때 언뜻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음교혈, 또 삼음혈 이런 것들이 원래는 존재했었다. 특히 음교라고 불리는 이 삼음의 의미는 바로 이 태음과 걸음이 교차하는 공간을 언급하는 거다. 그 공간이 대략적으로 어디? 정강 무릎관절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어, 복사해서 위로 팔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대략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삼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존재했더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내용 볼 때는 족태현 비경의 삼음교 경열 해석에 대한 내용의 문제의식을 참고해서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어디로 갔죠? 예, 전음부, 사골. 여 아래도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넙다리 안쪽, 아랫배. 그러니까 결국 걸음의 공간이 어디서 끝났냐면 이 공간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후에 경락학설의 장부 관계와 연관되면서 족걸음 간경이 연장되기 시작하죠. 황제내경 시대에 와서. 그래서 간, 쓸개. 그리고 또 어디까지 연장돼요? 어, 황제내경 영추 영기편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12경맥과 임동맥이 연결되는 구조가 있었죠.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영기의 순환 구조에 있어서 대순환이라고 하는 12경맥의 순환과 소순환이라고 하는 임동맥의 순환이 각각 존재했었죠. 이 순환에 있어서 결국은 임동맥이 조건부로 12경맥의 순환고리에 선행 조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게 영계의 운행 규율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족걸음경에서 스텐 폐경으로 일종의 순환한다라고 하는 영기의 순환 체계 속에 동맥과 인맥의 순환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맥을 통해서 연결되는 구조가 결국 족걸음경에 등장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마항태 의서에는 없다가 황제내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영추 경맥편의 족걸음경이 머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해버렸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등장했냐는 거는 바로 연기의 순환과 관련된 현상을 해석해서 족걸음경에다가 유주분포로 밀어 넣은 거죠. 그러면 족걸음경에 이런 확장된 유주분포가 병증 모델에 있느냐가 이제 질문사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추후 후대 한의학에 큰 영향을 줘요. 어떤 후대 한의학에 큰 영향을 줄까요?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 모델에 결국은 간과 머리라고 하는 영역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황제내경의 중풍은 사실 손떨림, 발떨림과 같은 몸의 떨림 증상에 국한하고 있지만 황제내경 시대 이후에 후대 한의학에 있어서의 중풍은 뇌졸중 증상을 비롯한 중추신경계 병증 모델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는 오늘날까지 중풍이라는 말은 일상어에서 뭐를 말해요? 뇌졸중 모델을 표현하는 하나의 일상 언어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게 풍사에 맞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뭐 오늘날 뇌졸중의 원인은 여러 가지죠. 뇌혈관의 문제잖아요. 뇌혈관의 문제의 기본 원인은 뭐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이 원인이 될 거고. 이제 이건 현대적인 문제인 거고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러한 뇌졸중 질환을 중풍이라고 얘기할 때 그럼 그 중풍을 뇌졸중으로 간과 머리로 연결하는 구조를 바로 이러한 황제내경에서 족걸음경이 간을 통해서 머리로 가는 거를 통해서 이러한 병리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병리관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고민해 보길 바래요. 물론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뇌졸중과 관련된 후유증 치료 모델들, 진단 모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이 뭐죠? 간의 풍이, 간사의 풍이 간화로 치성해서 결국은 뇌에 병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식의 간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병리관이 만들어져요. 예. 이 말은 뭐 어쨌든 여러분이 나중에 한방병리든 진단하기든 아니면 임상의학에서 보면 심혈관이든 여러분 그래서 재미난 일이 있죠. 뇌졸중 환자가 한의원에 오면 어떤 전문의를 찾아야 될까요? 내과 전문의를 찾을 것 같은데 예, 간개내과 전문의를 찾을까요? 신개내과 전문의를 찾을까요? 여러분 잘 보면 이것도 내과 교수님들끼리의 영역 다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간개내과 교수님이 봐야 될까요? 아, 신개내과 교수님이 봐야 될까요? 우리 익산 한방병원에서 사실은 교과서에 보면 간개내과 교수님도 뇌졸중 얘기합니다. 물론 뭐 요즘은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바로 지금 이 족걸음이 만들어진 유주에 이런 숨어져 있는 과거의 이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이력은 결국 황제내경 이후에 형성돼 있는 이 중풍과 뇌졸중, 간의 문제인 거고 마항태 의사는 어디까지만 얘기해요? 그냥 여기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인지 아닌지 보는 게 이제 병증 모델인 거죠. 시동병, 허리 통증,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나누었어요. 유독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나눈 12경맥의 병증 모델 있었나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럼 기억 안 나네? 더 교수님이 좀 가르쳤는데 우리가 또 기억 못해서 미안한데 그런데 예, 없어요. 예, 이전에 남자와 여자 문제를 구분한 병증 모델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병증 모델을 구분하는 병증은 족걸음경 시동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 구분하는 거는 비뇨기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거는 비뇨기죠. 비뇨기의 성격이 달라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어디에서 관찰돼야 돼? 여러분 생각하면 신장과 관련된 영역에서 관찰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족som 신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와 관련된 병증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한의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정작 제가 족som 신경에서 그런 말 했죠. 신은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 성으로 갈 수는 있지만 성을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언급이 없어요. 병증 모델에 오히려 신의 병증 모델은 우울증 같은 정서질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원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비뇨생식기인데, 예, 비뇨생식기, 예, 이런 문제로 뭐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남녀의 문제는 지금 족보름경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버렸잖아요. 그 남자는 무슨 병? 고환의 병. 여자는 무슨 병? 증상으로는 증상만 보면 모르겠지만 결국 자궁의 병이죠. 뭐 여자가 아랫배가 부으면 뭐겠어? 자궁이지. 물론 여자란 말이 없고 아랫배가 부으면 뭔지 모르죠. 예, 소장의 병인가? 방광의 병인가? 근데 여자라고 했으니까 자궁의 병, 남자니까 여기 음낭, 예, 고환의 병.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심하면 목구멍이 마르고 얼굴색에 잿빛을 끼면 이렇게 된다. 요 영역은 여러분 어떤 병에 비슷하게 나와요? 족소양 담경병하고 비슷해요. 족소양 담경의 시동병이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족거름 간경의 시동병 안에는 족소양 담경의 일부 영역이 섞여져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제, 그동안 안 등장하던 남녀의 문제가 나눠져 있고 1차적으로 관심된 데가 어디냐면 허리였다라는 거. 물론 허리를 얘기하는 경맥의 병은 또 족소음 경근에 있었죠. 예, 족소음 시동병에도 있고 허리를 강조하는 병은, 근데 이 허리는 골반을 중심으로 한 허리병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동병 봤으니까 소생병도 봐요. 여기는 가슴 답답함, 구역 구토, 소화되지 않은 설사. 요까지 보면 이 병증은 뭐냐면 간과 관련된 병증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간담도가 섞여져 있죠. 간담도 병증. 그리고 나머지 음낭, 요실금, 소변 정체. 족고름에 있어서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하진 않지만 간에 관련된 요소와 그 다음에 요 영역. 그러면 이제 유주분포의 앞에 있었던 부분을 고려하면 마흔태 의서는 결국 요런 느낌, 요 영역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없어요 지금. 예. 이런 특징을 고려하고 나서 영추 경맥편에 있는 족거름 간경의 유주분포를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마흔태 의서와 병증 모델과 관련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포함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조금 연역적 추론, 아까 말한 것처럼 연계 운행 과정 중에 동맥의 유주 분포가 포함되어 있는 요소, 그러니까 동맥과 인맥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이 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결국은 다리에 있어서의 요약판이 되겠지만 우리가 삼음 삼양의 공간적 특징을 다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양명은 앞쪽, 양명의 안쪽은 태음, 그 다음에 태양은 뒤쪽, 태양의 안쪽 공간은 소음. 그래서 태양은 뒤쪽, 태양의 뒤쪽 안쪽은 그러니까 발바닥이죠. 소음. 양명의 앞쪽, 양명의 속은 태음.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태양과 양명의 중간 지역이 소양이 돼버렸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이제 걸음이 지금 왜 엄지발가락 가쪽에 걸음을 갖다 놨을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결국 이거는 왜냐하면 태음하고 소음 사이에다가 걸음을 집어넣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그 공간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지금 공간을 정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 엄지발가락은 태음인데 소음은 사실은 발바닥이거든. 그러면 엄지발가락하고 소음 어딘가의 공간이 발바닥에서 거름이 돼야 되는데 이 공간을 설정하지 못한 상황에 엄지발가락의 바깥쪽을 걸음으로 경험한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걸음이 가지고 있는 주치 영역이 지금 이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 공간을 주체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해부학적 구조의 특징들은 바로 양면과 태음의 중간 영역에 있을 거라고 옛사람들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인 것처럼 엄지발가락의 가쪽, 그러니까 그쪽을 거름이라고 공간을 표시했죠. 근데 이 현상을 얘기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죠. 거름이 태음 앞에 존재하잖아. 거름이 태음의 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바꿔버려? 바로 정강이 위쪽 8촌 영역에서 태음과 거름의 영역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경맥부 그림 보시면 태음이 올라가다 거름이 올라가다가 태음의 뒤쪽으로 꺾여서 오금 안쪽으로 올라가는 구조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안쪽 복사위 8, 7촌 정도 지기혈, 뭐 누곡혈, 지기혈 주변에서 태음의 면과 거름의 면이 교차하는 경락도의 그림들이 이 후대 한의학 경락도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사실 이 문제를 아까 마운트 의설에서도 고민하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생각은 결국 실용성을 가지고 관념적인 공간 분포를 설정하고 나서 어떻게 보완할까, 교정할까에 대한 옛 의가들의 아주 소박한 아님 말고 하면서 딱 길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안쪽 공간, 정강이 안쪽 공간은 태음, 소음, 거름이 혼재되어 있는 거야. 결론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면 족태음, 비경, 족소음, 신경, 오늘 배운 족거름, 강경까지 합쳐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땅을 한번 그려보면 양명의 공간은 이렇게 넓어요. 양의 공간은. 그래서 여기에 뭐 양명도 만들고 소양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넓게 넓게 영역을 차지했어요. 근데 삼음의 공간은 이렇게 좁아요. 여기에 태음, 거름, 소음을 집어넣으니까 사실은 이 삼음에 해당하는 경맥 사이에 있는 경혈들은 뭐 다른 지역보다 경혈들이 다 조금만 벗어나면 다른 경맥처럼 느껴지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 느낌에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경혈들의 주치는 서로 비슷비슷해.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무릎 안쪽에 있는 음곡하고 곡천 주치 비슷해요. 예, 비슷비슷해요. 예. 네, 그런 얘기도 또 조금씩 드리면서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족고름 자치마이가 되게 신나해요. 왜냐하면 족소음경하고 족태음경 빼고 나머지 공간에서 족거름경을 자침하려니까 자침할 공간이 안 나오네. 그래서 억지스러운 자침을 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걸 제가 평생 학습하다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그런 내용도 소개할 건데 결국 족거름 강경의 유주 분포의 특징, 결국 후대 한의학, 그러니까 내경 시대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영향 때문에 결국 병증 모델 이외의 공간에 대한 유주 분포 모델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병증상에서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 한의학의 관념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러면 뭐 여러분 그러겠죠. 교수님, 그래도 간주목이니까 이런 말은 이제 장상으로 들어가니까 간주목이니까 눈으로 가는 건 그래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지만 눈에 간만 있나요? 뭐 여러분 보면 눈에 족태양경도 있고 눈에 족양면경도 있고 눈꺼풀 질환은 족태음경으로 치료하고요. 예, 그 다음에 눈이 붉게 상기되면 수소음경으로도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눈질환에 치료할 때 수태안경에 있는 경혈로도 치료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질환은 경맥의 모든 경혈을 나름 활용해서 다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족거름의 고유 영역은 아니에요. 장상적으로 고유 영역이라고 설정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꼭 물론 간주목이라고 하는 논리에 따라서 눈을 맑게 하는 거는 어, 간과 관련된 성분을 좀 쓰면 되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눈을 좋게 하는 성분들 보면 간장 효소와 간장에 관련된 효소의 천연물을 이용해서 일종의 눈에 좋은 건강식품도 많이 만들고 그러죠. 뭐 대표적인 게
그 어류의 쓸개들을 이용한 건강 보조식품들이 있죠. 예, 물고기 쓸개를 이용한 뭐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뭐 것까지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설명하려고만 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추 연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족걸음경이 써먹었더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그런 말이죠. 족걸음 강경이 유주분포에서 간까지 올라가는데 허파로 갔어. 그래서 수태현 폐경으로 가야 돼. 근데 가기 전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후롱, 항상, 콧구멍, 그 다음에 두정부, 뒷덜미, 척추를 타라서 동맥으로 왔다가 다시 인맥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노설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사실은 도가에 의해서 인맥과 동맥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맥과 동맥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의 그림이 신형장부도, 동의보감 신형장부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보면 명상하는 자세에서 임동맥이 연결된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그 구조에서 뇌에서 하나 연결고리가 니환이라는 뇌를 구성으로 하는 표현과 배꼽알의 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이런 사이클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도가의 내단 사상의 흐름이고 우리가 그러면 이 단전이 이제 인맥, 뇌가 동맥, 이 어떤 흐름처럼 써먹기 시작하는 하나의 내단 사상의 의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연기 운행에. 이해되죠? 그래서 스며든 것을 또 써서 황제 내경은 족걸음 강경의 유주분포를 연장하죠. 근데 이 연장 고리 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족소양 담경의 유주분포가 써먹은 거야. 그래서 족소양 담경의 유주분포가 쓰여졌어요. 족걸음 강경을 활용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족소양 담경의 희동병 요소가 족골원 강경에도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얼굴색이 이상하고 얼굴색이 탁하고 메스껍고 이런 것은 족소양 담경의 병증 모델에 있었던 건데 그게 족골원 강경의 병증 모델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 교수님 그렇게 돌아가면서 빙빙 돌리면서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간담 질환이네요. 맞아요. 예, 간담 질환. 예, 간과 쓸개는 그냥 함께 도는 겁니다. 간과 담은 함께 넣는데 다만 간의 입장에서는 족걸음 간경의 입장에서는 간을 보되 핵심은 어디야? 음낭, 자궁을 중심으로 하는 골반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에서부터 간. 족소양 담경은 어떻게 봐?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족소양 담경의 측들을 보되 간담을 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간담은 족걸음 강경과 족소양 담경이 미팅하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예, 그러면 더 쉽지 않죠? 왠지 족걸음 강경과 족소양 담경이 어디서 우리 만나자, 미팅하자라고 약속을 정했다면 그곳이 어디예요? 예, 간과 쓸개고 각자는 각각의 영역이 있었죠. 예, 결혼하기 전에 족걸음은 나는 골반을 중심으로 하는 성격을 타고난 집안이야. 족소양 담경은 나는 축두부를 중심으로 머리를 중심으로 살았던 집안이야. 근데 우리 합치자 어디서 간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천인 상응관계적 상황을 얘기하지 않나요? 예, 자연의 현상을 인간에 적용해 보는 모습. 그렇게 해서 합리화 시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족고름 랑맥이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밝히죠. 어디를 밝혔나요? 고환이 붓고 산병이 발생했어요. 예, 남자는 성기가 발기합니다. 그러니까 발기의 문제에 병이 들면 어디에 병증이라고요? 족걸음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뭐 옛날로 말하면 한의학의 이제 근대 시대 말하면 주로 이 이제 어 그 집안의 화합을 위해서 일종의 어떤 그 남녀의 관계를 좀 중요시할 때 우리가 보약을 많이 지어드리잖아요. 예. 서로에게 서로한테 보약을 많이 지어줄 때 보약을 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
자양강장이었잖아요. 강장, 예, 자양강장. 물론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잘못 얘기하면 이게 녹화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불편해질 사람이 많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자양강장이라고 하는 보신의 문제가 뭐 이신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신의 문제도 있겠죠. 보신, 몸을 보호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신장을 강화시키는 한약을 쓴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정작 우리 한약에서는 어디를 해야 돼요? 족거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자연강장 효과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누리가 아니에요. 차두리가 피로는 간 때문이야 그러는데 왜 차두리가 피로는 간 때문이라는 광고를 했을까요? 왜 그 우루사 광고였나요? 예. 왜 그 제약회사는 차두리를 썼을까요? 광고 모델로. 그 사람은 뭐 기관차잖아요. 예. 일종의 요즘 말하면 에너자이저. 예. 에너자이저 예전 배터리 광고하는 보면 1만 번의 팔굽히기를 해도 안 지치는 그러한 에너자이저. 예. 그거를 일종의 상징한 거잖아요. 남성성으로 상징. 그러니까 차두리는 사실은 당시에 일종의 그 축구 선수로서 남성성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피로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했는데 피로와 간, 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상관성이 높아요. 뭐 여러 번 봐도 간으로 인해서 피로 현상이 많으니까. 근데 이 맥락을 만들어낸 사실은 그 전의 의미는 바로 한의학적 사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간과 피로의 문제. 그리고 그 간과 피로의 문제, 이 피로는 뭐죠? 노곤상인 거예요. 노곤상. 노곤상의 하나의 요인이 뭐죠? 어, 이게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예. 황제내경에 노곤상의 하나의 이유는 결국은 일종의 과도한 성호르몬의 사용이죠. 예. 남녀 모두 과도한 성호르몬의 사용이 노곤의 문제로 가고 그것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신을 문제를 삼았지만 실제 한약의 문제는 간을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한 병증이 지금 족거름 랑맥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족거름은 어디를 강조하고 싶어요? 골반 안을 강조하고 싶은 병증이에요. 물론 남자에서는 성기지만 여성에서는 자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골 지역의 병증은 거름의 병증, 소양의 병증이 돼서 사실은 여러분 보면 나중에 피부과 지역에서의 처방을 보면 이쪽 사골 지역에 음부 소양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여성에 있어서는 자궁 경부의 소양증, 가려움증, 뭐 캔디다증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곰팡이 진균류에 의한 피부 질환들이 있을 때 이 질환을 치료하는 경맥과 관련되어 있는 처방들이 다 소양이나 거름과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나 침 처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한약 처방이나 본초 약물을 보면 주로 이런 느낌이 규경으로 포함되어 있는 약물들이 피부 질환, 특히 진균류 처방에 많이 써요. 진균이 사실은 가장 골치 아픈 피부 질환 원인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상생제를 써야만이 치료가 될 정도의 이 병증이 사실 진균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병도 다 이런 문제였죠. 뭐 예를 들어서 매독이라든지 다양한 성병의 문제도 사실은 이런 문제와 관련된 쪽으로 많이 쓰여졌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족거름은 바로 이러한 한의학적 진단 치료의 공간으로 쓰여졌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후대 한약을 통해서 오히려 중풍이라고 하는 모델로 더 많이 이용이 되더라. 근데 사실은 족거름 강경에 있는 경혈들이 정말 중풍 질환에만 쓰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비뇨생식기 질환에 더 쓰이는 게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족거름 경근도 보면 족거름 경근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주 분포 어디까지 있어요? 생식기까지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근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맥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그 유주분포가 설명되어 있는데 족걸음 경근을 왜 가슴, 복부, 가슴우리, 그다음에 목, 머리 쪽의 경근을 쓰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금 그 부분은 족걸음하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경근이 여기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마왕태 의서에 나와 있는 족걸음의 유주 분포가 사실 족걸음 경근까지를 보려면 가장 합리적인 공간인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골반 내에 특히나 남녀에 관련된 병증 모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될 경맥은 뭐예요? 족걸음 경맥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그에 관련돼서 만들어져 있는 처방, 본초, 이런 치법들을 활용하면 오히려 또 비뇨기계, 생식기계 병증에 특화된 진단과 치료 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정골은 경근의 병증도 엄밀히 보면 이게 지금 딱 중년 남성의 노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예요. 발기부전. 물론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비아그라를 비롯한 이러한 성기능을 강화하는 약물들이 개발이 되면서 완전히 시장이 판도가 바뀌었죠. 사실 비아그라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있어서의 이 성기능과 관련한 약물들은 천연물에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천연물에 의존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의학이 블루오션이었죠. 블루오션.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 한의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는 대부분 이 성기능과 관련한 문제를 앓고 있는 중년 부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공간이었어요. 그렇지 못하면 아예 이제 대놓고 지금 딱 이 시기에 개구리가 동나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어떤 사회 현상이 있냐면 경첩이라고 하는 개구리가 깨어날 시기에 산골에 있는 공간에 가면 건강원을 통해서 뭐 개구리 알, 뱀 등등 뭐 자양 강장식이 동나요. 뭐 요즘은 뱀을 삶아 먹는다라는 말 못 들어봤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게 건강원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뱀을 자양 강장식으로 먹고 개구리알, 그러니까 개구리알이 딱 이 시기에밖에 없어요. 개구리알을 꺼내다가 그걸로 뭐 식사를 하는 여러분이 지금 봐도 되게 혐오스럽죠? 이 혐오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 나누면 그래 본인들은 먹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젊을 때 시대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꺾인 시점이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물이 개발됩니다. 사실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물은 심장질환 치료제로 개발이 됐다가 사이드가 뭔지 심장질환 치료하다가 부작용이 발견이 됐네. 그 부작용이 뭐냐면 발기를 시키는 부작용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제약회사는 그 부작용이면 더 이상 심장질환에 못 쓴다라고 생각하면서 폐기 처리했어야 되는데 전혀 생뚱맞은 쪽으로 써먹은 거죠. 뭐? 발기부전약으로 썼어요. 그래서 오히려 심장질환으로 썼다면 망했을 회사인데 발기부전약으로 쓰면서 거대한 제약회사가 돼버렸죠. 예,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게 조금 낯설겠지만 이 이후로 한의원에서 자양강장과 관련된 한약 처방의 문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 갑자기 레드오션이 된 거는 비아그라 개발된 이후로 한의원에서 이러한 환자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환자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드라마 속에만 있어요. 예, 좀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 예, 한약으로 남편 건강 챙겨준다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뭐 사위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그런 어떤 문화적 콘텐츠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사실은 지금 이제 한의학은 더 이상 할 수는 없게 됐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문제, 성기능의 문제들을 어디서 우리가 접근하면 좋냐? 족걸음경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경근의 입장에서 이 성기를 중심으로 하는 경근을 설명하는
경맥이 조경명 경근에 있었고 족태음 경근에 있었고 족소음 경근은 있었지만 족소음 경근에서는 병증이 없이 그냥 표현만 있었고 그리고 족걸음 경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경근이 이러한 또 하나의 이 특징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딱 하나만 얘기 드리고 1분 안에 끝낼게요. 1교시. 뭐냐? 스템 폐경이 가슴을 중심으로 하는 경맥으로 만들었다면 족걸음 경맥이 골반을 중심으로 하는 경맥을 만드는데 가슴과 골반이 인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의학은. 가슴은 기의 중심점, 골반은 육, 형의 중심점이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이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스템 폐경에서 시작해서 족걸음 강경으로 끝나는 경락의 순차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게 봐야 돼요. 왜 족걸음 강경에서 경락은 12경락이 끝날까요? 왜 스템 폐경부터 시작했죠? 왜 족걸음 강경에서 시작 안 하고 스템 폐경에서 왜 안 끝나요?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혹시 질문을 한번 해본 적 없을까요? 그렇게 봤을 때 공교롭게도 인체 시작은 호흡으로서 시작을 했고 인체의 육체적인 형태의 중심은 골반이라고 하는 쪽을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골반을 중심으로 한 인체 중심점이 단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부위가 배꼽이고 그래서 대맥도 뭐 골반도 이러한 특징으로 인체의 형태의 중심축을 만들었다. 이 얘기가 결국 한의학에서 하는 메타포가 되었던 거죠. 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의학과 육을 중심으로 하는 한의학. 이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